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로작, 북과 남이 힘을 합쳐 나라의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열어나가자의 전문을 14선언 발표 요란돌세 정에서 민주공고 주치사상연구 전국위원회가 2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홈페이지는 위대한 수령님의 태양상을 모셨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돌세 즈음에서 잠비아에서는 축전 채택 모임이, 메히코와 베네수엘라에서는 집회, 우리나라 도서 사진 및 미술 전람회, 경축 음악회가 진행됐습니다. 행사장들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 경야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 문헌들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또한 시세 천출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들과 우리 공화국의 자랑찬 현실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 미술작품들이 전시돼 있었습니다.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한 행사들에서는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창건 73돌시 다가오는 요즘 조선혁명박물관을 찾는 각계층 근로자들은 항일혁명의 불길 속에서 당 창건의 튼튼한 조직사상적 기초를 마련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영원불멸할 업적을 깊이 사교안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천리해안의 예지와 비범한 용도로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를 결성하시고 부대 안의 당 조직들뿐 아니라 유격구와 적 통치구역의 당 조직들에 대한 정연한 지도 체계를 세우도록 하심으로써 전반적 조선혁명에 대한 당적 용도가 확고히 보장될 수 있었습니다. 참관자들은 항일혁명의 불길 속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백전백승 조선노동당의 용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당중앙위원회 4월 전원의 결정 관철에서 더 큰 혁신을 일으켜갈 결의를 가다듬었습니다. 모든 힘을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목표 수행해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목표 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고 있는 평양 무계도 전차공장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생산적 악량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 있습니다. 새형의 무계도 전차 생산 계획을 기한전에 앞당겨 끝낼 높은 목표를 세운 이곳 공장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무계도 전차를 대량 생산할 수 있게 자재보장, 기술보장 사업을 적극 따라 세워서 차체 조립을 마감 단계에서 힘있게 다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차축 지지장치를 비롯해서 기계 부속품들과 전자 부분품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술 혁신 안들을 적극 받아들여 무계도 전차의 편리성과 안전성, 믿음성을 더욱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평안남도에서 도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을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목표 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회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선전선동 활동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활발히 벌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곳 도에서는 방송야외를 특색 있게 조직해서 3대 혁명 기수들과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들을 비롯한 도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일터마다에서 생산적 악량을 일으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목표를 기한전에 앞당겨 수행하고 사회주의 강국 건설에 참답게 이바지하도록 적극 고무추동했습니다. 산림연구원 산림기계연구소의 일꾼들과 연구사들이 산림보호에 필요한 여러가지 기계들을 설계 제작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이 기계가 바로 우리가 이번에 새롭게 제작한 쥐대형 동력 분무기입니다. 이 분무기는 양을 펌프를 쓰지 않고 송풍기의 일부 압력을 이용하여 약물통의 공급 압력을 높여 분무를 진행하는데 송풍기 날개를 비롯한 이제 여러 가지 부품들을 수지로 사출해서 이제 새롭게 제작하였습니다. 이 분무기는 미립 분무와 고침 분무, 연무를 동시에 할 수 있으며 또 이제 분무 거리가 15m 이상이기 때문에 양매장의 나무 모밭이나 이제 키 큰 나무 분무에 이용하는데 분무에 두는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여 작업 능률을 훨씬 높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는 나무줄기 속에 병해충을 구제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나무줄기 약물주입기와 수림지대에서 쓰이는 비행분무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산림 기계들을 이제 설계 제작하여 온난화의 수림화, 원림화, 과순화를 진행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자연박물관이 청소년 학생들에게 자연에 대한 보다 폭넓은 지식을 주는 어린이 학습 및 체험실과 동물 생태홀이 새로 꾸려졌습니다. 우리 어린이 학습 및 체험실에서는 연구사의 방조 속에서 현미경과 표본들을 통하여 실험 실습도 할 수 있으며 또 강의를 받아서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유전적으로 공부해야 하는 데 기초해서 여러 가지 모의 환경과 모의 수단, 유의 기제를 통해서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실제 체험할 수 있도록 지능 개발형의 방식으로 꾸려놓았습니다. 또한 동물 생태는 동굴구역과 대륙별 열대 산림 초원구역으로 나눠져 전시되어 있는데 동굴살이 동물들의 그 생활상과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스트랄리아 대륙들에서 서식하고 있는 동물들의 생태 일면들을 여러 가지 지형지물들을 배합해서 현실과 아주 유사하게 꾸려놓았습니다. 오늘 학생들과 함께 자연박물관 동물생태홀을 참관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의 굴줄이나 선생님들의 설명을 통해서는 다는 알 수 없었던 그 동물들의 생태 환경을 그대로 옮겨놓은 여기에서 학생들은 그 자연과 동물에 대한 상식의 폭을 넓히고 지식을 실제 자연 환경 속에서 보다 생동하고 깊이 있게 다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 나라 근로자들과 체육 애호가들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 속에 전국 도대한 군중체육대회 2018이 성황리에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4일 오전 평양체육관에서는 여자 롱구, 바드민턴, 남자 배구 경기들이 조별 연맹전의 방법으로 진행됐습니다. 경기에 참가한 각도 직할시 선수들은 지난 시기 체육 활동을 활발히 벌리면서 연마해온 높은 체육 기술과 집단주의 정신, 고상한 경기 도덕 품성을 발휘하면서 경기를 박력 있게 진행했습니다. 높은 기술과 통쾌한 득점 장면들을 펼쳐 보일 때마다 관람자들과 응원자들의 열기띤 응원은 선수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체육대회 분위기를 한층 거저시켰습니다. 경기는 계속됩니다. 중앙계급교양관을 찾는 각계층 근로자들은 우리의 신성한 영토인 독도를 빼앗으려고 피를 물고 날뛰는 일본 반동들의 책동을 보여주는 자료들 앞에서 치솟는 격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반동들은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한사코 제놈들의 땅이라고 하면서 영토 강탈 책동에 강불하고 있습니다. 고종황제는 1900년 10월 25일에 칙령제 41호로 독도의 합법적 요구권을 제약이라고 공포했습니다. 이것은 일본 반동들이 그처럼 독도의 합법적 영유권을 떠들어대고 있는 시만의 연고시가 조작되기 5년 전에 발표된 것입니다. 놈들은 조선전쟁이 한창이던 때 이렇게 독도의 도적고양이처럼 기어들어서는 일본 영토 표식비까지 세워놨는가 하면 2005년부터는 2월 22일을 이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고 매해 기념행사까지 벌리고 있습니다. 참관자들은 반공화국 대결 소동에 광분하고 있는 일본 반동들의 모든 죄악의 대가를 1100배로 받아내고야 말 굳은 의지를 가다듬었습니다. 오늘은 세계 교원의 날입니다. 지식경제 시대인 오늘날 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그 직접적 담당자들인 교육자들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 있습니다. 교육사업은 나라와 민족의 부강번영을 위한 만년대계의 애국사업이며 후대들을 어떻게 교육, 교양하는가 하는 데 따라 나라의 국력과 혁명의 전도가 좌우되게 됩니다. 그러나 지난 시기 국제무대에서는 이러저러한 정치적 요인, 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사회적 무관심성으로 해서 전반적 교육 수준이 발전하는 현실에 따라서지 못하였습니다. 바로 이런 실태로부터 1994년에 유네스코는 사회 발전에서 교육사업이 가지는 우위와 중요성을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고 교원들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 10월 5일을 세계 교원의 날로 정하고 이 날을 해마다 기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또 전 사회적으로 교원들을 존경하고 내세워주는 이런 사회적 기풍이 확립되고 있습니다. 하기에 우리 교육자들은 조국의 미래를 가꾸는 직업적 혁명가라는 이런 높은 궁지를 가지고 우리 당의 인재 강국화, 전민 과학기술 인재와 구상 실현에서 자기 사명과 역할을 다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약해지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북부의 여러 지역에서 개였다가 흐렸으며 그 밖의 지역에는 구름이 자주 끼면서 황해남북도, 강원도 남부의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위 송화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 지역에 구름이 자주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22도로서 평년보다 1도 높았습니다. 내일은 10월 6일 토요일, 음력으로 8월 20일입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경상남도 남부를 거쳐 조선동해 먼 바다로 이동하는 태풍 25호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동해안 지역과 서해안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흐렸다가 점차 개이겠습니다. 예견되는 강수량은 황해북도 남부, 강원도 지방에서 40 내지 70mm, 함경남도 남부 지역 30 내지 50mm, 그 밖의 지역에서 10mm 미만이며 강원도 남부의 일부 바닷가 지역에서는 100mm 정도의 많은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그리고 내일 동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이 불겠습니다. 그러므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많은 비와 센바람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특히 중부 이남 지역의 농업부문, 건설부문을 비롯한 해당 단위들에서 수확한 나달이나 건설 기자재들의 보관관리에 주의를 돌리며 국토관리부문, 도시경영부문에서는 물배기 시설물들에 대한 정비보강을 잘해서 큰 물 피해가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흐렸다가 점차 개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15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23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해산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강계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총진시는 북동풍이 5 내지 8m로 불고 흐려서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시 북동풍이 5 내지 8m로 불고 흐려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원산시 북동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비가 내린 후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북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평송시 북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흐렸다가 점차 개이겠습니다. 사리본시 북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5 내지 8m로 불고 흐렸다가 점차 개이겠으나 약간의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해주시 북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5 내지 8m로 불고 약간의 비가 내린 후 점차 개이겠습니다. 개송시 북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5 내지 8m로 불고 비가 내린 후 점차 개이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지구로서 0도 정도겠으며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종주지방으로서 26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바다날씨입니다. 내일 우리나라 전반해상에서 경보입니다. 조선 동해해상에서는 북동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오전부터 13 내지 18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1 내지 1.5m로 일다가 2 내지 3m로 높고 먼 바다에서는 1 내지 1.5m로 일다가 3 내지 5m로 매우 높겠으며 흐려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조선 소해해상에서는 북동풍이 8 내지 12m로 비교적 강하게 불다가 아침부터 북서풍이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은 1.5 내지 2m로 일다가 2 내지 3m로 높겠으며 평안남북도 해상은 흐렸다가 개이고 황해남도 해상은 약간의 비가 내린 후 점차 개이겠습니다. 모레 오전까지 조선 동해해상에서 경보입니다. 조선 동해해상에서는 북풍이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다가 낮부터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2 내지 4m로 매우 높다가 1.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조선 소해해상에서는 북서풍이 8 내지 12m로 비교적 강하게 불다가 낮부터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1.5 내지 2m로 일다가 1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밤까지 조선 서해 해상에서, 내일 오전부터 모레 오전까지 조선 동해 해상에서 센 바람이 불면서 물결이 매우 높겠으므로 모든 배들은 철저한 안전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레 새벽부터 오전까지 조선 서해 해상에서, 낮부터 밤까지 조선 동해 해상에서 물결이 비교적 높겠으므로 작은 배들은 주의하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최근 날씨의 특징과 다음 주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주간에 우리나라는 대부분 날들의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주로 개였으며 기온이 평년보다 약간 낮아지어 며칠간 날씨는 쌀쌀했습니다.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북부 지역을 지나가는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함경북도를 위주로 북부의 대부분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렸으며 특히 경송 101mm, 신포 69mm, 의주 68mm, 김책 60mm의 비교적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10월 7일부터 12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기간에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주로 개이겠으나 약한 저기압골과 지형의 영향으로 7일과 10일에 함경남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8일과 9일에는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약간의 비가 내리겠으며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는 눈도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그리고 기온은 대부분 날들의 평년보다 낮아지어 날씨는 추워지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기로 하겠습니다.